안녕하세요, 라이브렉스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초짜 자동차 유튜버로서 차를 타고 있습니다.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녀석은 또 여러가지로 화제가 됐던 그런 전기차죠. 폴스타 4, 그 중에 듀얼모터 퍼포먼스 모델 이렇게 타보고 있어요. 제일 궁금한 거는 역시나 주행 성능이랑 승차감이죠. 우선 제가 지금 타보고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듀얼 모터고 이게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간 그런 녀석이다 보니까 또 싱글 모터라든지 다른 거를 보시는 분들하고 조금씩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따지더라도 이 녀석 주행 성능은 뭐 안 좋게 말할 게 거의 없는 녀석이다,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정지 상태에서 100km 속도까지 스펙 기준으로 3.8초 만에 가속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순간에 딱 치고 나가는 가속도 그렇고 140에서 15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뭐 운전자는 당연하고 동승자도 불안하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, 심지어 그 속도에서 그만큼의 속도 체감 자체도 잘 안 날 정도로 이게 안정성도 괜찮았고, 코너에서도 이거는 전자제어식으로 컨트롤되는 세미 액티브 댐퍼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롤이나 그런 것도 제법 잘 잡아주는 느낌도 있었고, 그래서 뭐 더 그렇겠죠.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도 이게 코너를 돌고 할 때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BMW i4를 타면서 야, 이게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. 그치요? 이 덩치에 이 무게에 야, 근데 이게 뭐 완전히 그런 수준의 재미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운전하는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, 이 녀석이. 뭐랄까, 이게 타기 전에 이제 외관 같은 데서 보였던 이미지랑 다르게 딱 타보면 요 핸들링도 그렇고 꽤 날렵하게 움직입니다, 이 녀석이. 이제 요거 운전하는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김에 뭐 뒤에서도 더 말하겠지만 뭐 설정을 보면 차에 대해서 엄청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에 보면 전력 공급 관련해가지고, 그러니까 달리는 거랑 관련해서 주행 거리 모드가 있고 퍼포먼스 모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, 두 가지로. 근데 지금처럼 주행 거리 모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바로 팍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뭐 반박 정도 쉬고 나서 부드럽게 가속이 쫙 올라가고요. 공급 모드의 퍼포먼스 모드 이걸로 하면 이제 이렇게 악셀을 살짝 밟았을 때 바로 팡팡 반응이 옵니다. 이렇게 팡팡. 그러니까 이런 또 차이가 있어요. 이런 거에서도 뭐 달리는 자기만의 스타일에 따라서 설정하면서 달릴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어쨌든 또 달리는 성능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. 이게 얼만큼 치고 나가는 속도가 받쳐주냐 뭐 그런 거. 제가 테스트 삼아서 200 언저리까지는 밟아봤습니다.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힘이 부족하지 않게 쫙 밀고 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기에는 이 녀석 힘이 남아 돈다, 그렇게 보셔도 전혀 뭐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. 이거는 진짜 제 진심으로 사심을 다해가지고, 제가 지금 전에도 말했지만 i5 M60을 리뷰하려고 지금 계속 시승하고 있거든요. 그것보다 이거를 먼저 타봤으면 저는 바로 아마 요거 주문 걸었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로 이거 마음에 들었어요, 진짜로.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게 달릴 때 보면 일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단단한 타입입니다. 근데 달리면 미끄럽게 쫙 나가는 느낌이 나고요. 되게 뭔가 매끄럽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쫙 잘 나가고요. 이게 달릴 때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중에 뭐 방지턱을 넘을 때도 그렇고 요철을 넘을 때도 그렇고 최대한 그 뭉툭하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하긴 하거든요.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지금 타보고 있는 게 퍼포먼스 팩 옵션 그거란 말이죠. 그래서 좀 더 단단한 것도 있고 타이어가 22인치로 크니까 거기서 오는 뭐 진동이랄까 그런 튀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. 이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서울에서 대구까지 타고 오는데 중간중간 묘하게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이 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타고 오면서 생각보다 좀 별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시승기도 그렇고 해외에서 탄 그런 자료 같은 거, 데이터, 뭐 다른 사람들의 후기 그런 것도 좀 보다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어떻게 좀 상쇄시켰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통통 튀는 느낌을 어떻게 좀 더 죽였느냐 뭐 짐작하시겠죠. 타이어 공기압 그겁니다. 지금 이 옵션 기준에서 말이죠, 요 자동차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디 갔니? 요렇게 권장되는 공기압 요거 자료를 보면요, 이제 1명에서 3명 정도 탄다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타이어 기준에서 38 psi 이게 권장 공기압입니다. 이거를 35에서 36 정도로 그렇게 공기압을 잡았어요.
그러니까 처음에 느꼈던 그런 통통 튀는 느낌? 그게 완전히 죽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또 요런 차 탈 때 파일럿 어시스트,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차량 간격을 유지하거나 뭐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능력은 아마 대부분 만족하실 것 같다.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됐어요.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중간에 차가 끼어들거나 갑자기 정체가 생기는 구간, 그런 데서 조금 브레이크를 급하게 울컥하게 잡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전기차 하면 민감한 게 주행 가는 거리죠. 22인치 휠 기준에서 복합 395km인가? 그렇거든요, 이게 스펙상. 근데 뭐 막상 달려보면 400km는 우습게 넘고요. 좀 연비 생각하고 달린다 하면 400 중후반은 갈 것 같았어요.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완충도 아니고 83% 충전 상태에서 타기 시작해가지고 대구에서도 시내 주행을 좀 더 하고 하면서 타고 했었단 말이죠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록된 거를 보니까 83%에 415km가 가능하다고 떴었고, 총 314km를 달렸을 때 배터리 잔량은 22%,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112km. 그러니까 83% 상태에서 표시된 것보다 실제로는 더 탈 수 있는 수준이 나오더라.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제가 뭐 시내 주행 위주로 한 게 아니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전체 그 구간에서 거의 90% 이상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주행이라면 더 괜찮게 나왔겠죠. 실내는 소재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느낌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어쨌든 제가 타본 옵션 기준에서는 크게 나무랄 게 없는 소재, 공간감,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특히 이 시트, 야 이거 진짜 편합니다. 제가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서울에서 대구까지도 그렇고 뭐 경주라든지 장거리를 몇 번 탔었거든요. 이렇게 타면서 뭐 허리라든지 등이 베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. 진짜 편해요. 근데 개인적으로 폴스타4 이거 더 대박인 거는 뒷자리. 야, 타는 사람마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 엄청 넓다, 뒷자리 시트가 편하다. 지금 이 옵션에서는 2열도 최대 34도 기울어지거든요. 이런 부분도 그렇지만 공간 자체가 널찍하니까 장거리를 타면서 뒷자리에 타는 분들도 그렇고 만족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. 아, 요거 뒷자리에서도 에어컨 설정이라든지 음악 관련 설정, 뭐 엉뜨 같은 거 다 조작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거를 한동안 타보면서 야, 이거는 정말 대안이 필요하다 싶은 게 이 부분,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, 뭐 개방감 좋고 그런 거는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시죠. 근데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해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부담이 확 오더라고요. 특히 이제 그런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탔을 때 좀 모자 같은 게 필요하다,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. 보니까 차량 액세서리로 여기에 전용 선쉐이드를 팔던데 그거는 필수로 사셔야 될 것 같기는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요 녀석 초짜 자동차 유튜버로서 말고 테크 유튜버로서 봤을 때 또 재밌는 구석이 꽤 많았어요. 대표적으로 폴스타4 하면 딱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그게 없나 좀 의아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. 그죠? 뭐냐? 요 녀석 뒤쪽 유리가 없어요. 사실 이게 쿠페형이라서 보통 쿠페형이 뭐 뒷자리에 유리가 들어가도 그게 엄청 시야가 좁잖아요.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타보는 중에 이 뒷유리가 없어서 불편하다, 그런 느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러면 요거 유리가 없는데 뒤를 어떻게 보냐? 요게 디지털 룸미러, 그러니까 카메라로 뒤를 보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게 FHD 해상도인데 실시간으로 딜레이 없이 뒤쪽 화면을 보여주고 어두운 데서나 뭐 밝은 데서나 그게 이제 왔다 갔다 바뀌는 데서도 크게 불편 없이 바로바로 영상 처리도 깔끔하게 되고 그런 거는 좋았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 깜빡이를 켜거나 했을 때 그 방향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각도를 조금 더 틀어서 보여주는 그런 세심함도 괜찮았어요. 근데 이제 테크충 입장에서 이 해상도, 화질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, 그런 욕심은 들더라고요.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마이크도 없이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 룸미러 이야기할 때 제가 뒤에 있는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뭐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여기 카메라에 물이 묻으면 이 시야가 방해되거나 그런 게 걱정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. 그죠?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타보면서 한 이틀 정도 비가 엄청 왔었는데 여기에 뭐 물 때문에 시야가 방해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름에 거의 태풍급으로 비가 오고 그런 거는 경험해 본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, 어쨌든 일반적인 비가 오고
바람이 불고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더라. 그리고 이게 15.4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걸로 T맵 내비 같은 걸 기본으로 볼 수 있고요. 차량 관련해서 세세한 설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. 뭐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힘들 정도로 세세하게 설정들이 있어요. 그렇다고 메뉴를 찾거나 하는 게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적당하게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분류가 잘 된 느낌? 그렇습니다. 실제로 조작해보면 이게 최적화도 괜찮다 싶은 게 버튼을 누르거나 뭐 메뉴를 이동하거나 하면서 버벅이는 것도 없었고요. 쓰는 화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분할되거든요. 요런 데서도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하니까 좋더라고요. 동시에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. 아, 그리고 요것도 있다.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재밌고 아이디어 괜찮다 싶었던 게 뭐 전화 통화가 오거나 그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같은 거 그게 여기로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왜 좋냐 생각해보세요. 그 노래도 틀고 내비도 틀고 해가지고 달리다 보면 이 안내 멘트 나올 때 노래소리가 싹 죽죠. 근데 이 녀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노래는 노래대로 나오고 안내 멘트 같은 거 내비 안내 나올 때는 여기서 그러니까 운전자만 들을 수 있게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잡음이 최소화되게끔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.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좋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저 말고 다른 크루가 이 폴스타 4를 타본 느낌은 어떤지 들려드릴게요. 이건 엄청 좋다. 스케이트장에서 신발 신고 달리는 그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. 코너링도 살짝 했는데 역시 부드럽게 가네요. 아, 근데 진짜 미끄러지듯이 잘 나가네. 근데 자율주행 좀 잘하네요. 뭐지? 백밀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눈이 살짝 안 보여요. 처음 볼 때는. 근데 그거 제 눈 입장에서는 1분? 1분도 안 됐어요. 그거 말고는 바로 맞춰줬어요. 아, 그래? 이렇게 해서 뒤에를 보나 뒤에를 비춰서 보나 보이는 거 똑같으니까. 근데 영상을 요새 많이 보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익숙하긴 하네. 근데 비 오는데 와이퍼 인지 잘하네. 멋있네. 이건 좀 마음에 드네. 뒤에 진짜 넓어요. 깜짝 놀랐네. 답답한 실내보다 공간각이 훨씬 넓어가지고 그래요? 천장도 넓은 이게 뭐지 선루프 자체가 또 넓은데 뭔가 개방감이 엄청 넓으니까 뒤에서 같이 운전하는 느낌이었어요. 이게 SUV잖아요. 네. SUV인데도 이런 잠 깨는 도로 지나올 때 세단 같아요. SUV라는 느낌이 없어. 와, 엄청 부드럽네. 아니, 근데 진짜 생각보다 좋네. 나도 테슬라를 사기 전에 이거를 타봤다면 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. 조금 아니잖아. 조금? 아니에요. 조금이에요. 이 차는 빌려주고 시승할 거면 좀 달릴 수 있는 도로에서 해줘야 된다고 봐. 요런 너무 막 5, 60으로만 달려야 되는 도로 말고 최소한 한번 좀 밟아볼 수 있는 도로 그게 꼭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. 나는 방금 고속도로를 바로 탔잖아요. 그럼 난 너무 느껴지는 거야. 고속도로에서 이거 꼭 타보세요. 되게 등 넓은 남자친구한테 뒤에 백허그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. 키 큰 남자친구가 내 등 위에서 이제 일루가 절루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. 내비를 남자 목소리로 좀 바꿔줄래요? 그러면 이 폴스타 4 타보면서 아쉬운 점은 없었냐? 우선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갔죠? 요거 디지털 룸미러.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런 표현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를 보고 있다가 이거를 봤을 때 바로 딱딱 보는 게 되게 어색해요. 그래서 슬로우 포커싱이 있는 분들은 이거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다,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. 더 아쉽게 체감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달릴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뭐 주차하거나 그럴 때 있죠. 그래서 뭐 뒤에 차가 있거나 어떤 뭐 벽이라든지 시설물이 있거나 그럴 때 보면 그때 이 룸미러로 보이는 게 원래 거리보다 엄청 가깝게 보입니다. 그런 부분에서도 적응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인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거 깜빡이 소리. 이게 지금 들어갈지 모르겠네. 지금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넣으면 그래도 좀 재밌는 게
우회전을 넣으면 오른쪽, 좌회전을 넣으면 이쪽으로 해서 깜빡이 소리가 약간 공간감 있게 들리긴 하는데 이 깜빡이 소리 자체가 너무 작아요. 그러니까 잘 안 들립니다. 특히 달리고 있을 때는. 어떨 때는 달리다가 이 깜빡이가 제대로 들어왔나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그 정도로 소리가 좀 작은 편이다. 그거나 싶더라. 마지막으로 터치 조작. 이게 디스플레이가 큼지막하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좋습니다. 근데 너무 세세하게 모든 거를 다 이걸로 조작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핸들 위치라든지 사이드 미러라든지 에어컨 바람 방향도 그렇고 다 이거를 터치로 조작해야 되다 보니까 확실히 번거로움이 크더라고요. 물론 이거를 어느 정도 여기에 즐겨찾기로 둬가지고 바로 가기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모든 걸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, 자주 쓰는 걸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또 아쉬움이 있더라. 폴스타 4 듀얼 모터 퍼포먼스 모델, 아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조금만 이거를 먼저 타봤으면 바로 주문 넣었을 것 같다. 그 정도로 괜찮은 차. 그만큼 만족도가 높았어요.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. 다른 분들 시승기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, 이거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타보고 나서 좀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좀 많이 고민거리가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쨌든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행복한 고민이잖아요.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고, 단순히 속도만 잘 내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주행 성능에 수준급의 승차감이 있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다, 공간감 넓은 차를 찾는다, 달리는 재미가 있는 차를 원한다, 그런 분들은 기회가 되면 이거 꼭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요. 끝! 지금 제가 항상 이렇게 시승할 때 요 구간을 달리는 이유가 여기가 길이 진짜 안 좋거든요. 정말 막 엉망진창, 방지턱도 많고 더드드드드하고 막 그래요. 한쪽으로 푹푹 꺼져 있고 이런 데서 다녀도 순간순간 꺼지면서 이제 차가 기뚱기뚱하고 하긴 하는데 지금도 콩콩. 근데 이제 불쾌하지 않고 좀 빠르게 잡아주고 그렇습니다.